우주의 팽창은 거짓말일까요? 일부 열린 마음을 가진 과학자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영원히 팽창한다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광대한 공허 속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공허는 우리에게 전체 우주의 존재 이유와 청사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백은 정확히 무엇이며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오늘 영상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실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필수.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우주론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이 팽창 속도는 허블 상수 H0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잘 알려진 우주 망원경으로 허블을 알고 있지만 허블이라는 이름을 붙인 에드윈 허블이 특정한 관찰을 통해 우주 팽창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1929년에 허블은 은하의 움직임을 관찰했으며 오늘날 허블 상수는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로 초당 킬로미터 퍼 메가파섹으로 표시되며 1메가파섹은 약 326만 광년에 해당합니다. H0에 대한 허블의 원래 추정치는 메가파섹당 초당 약 500km였지만 이 수치는 이후 여러 번 수정되었습니다. 현대 추정치는 메가파섹당 초당 약 67km에서 74km 범위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추정치는 원에이형 초신성, 세페이드 변광성,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관측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기반으로 합니다. 마이크로파 배경은 실제로 허블 상수를 결정하는 주요 소스입니다. 복사는 빅뱅에서 남은 희미한 빛으로 생각됩니다. 유럽 우주국의 플랭크 위성 덕분에 우리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대한 매우 정확한 지도를 갖게 되었으며 그 지도에서 초당 약 67.4km 메가파섹의 허블 상수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또한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매우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팽창하는 우주 이론의 주요 기둥 중 하나로 인용됩니다. 특히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원에이형 초신성을 관찰한 결과 초당 약 74km 퍼 메가파섹이라는 더 높은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과학에서 표준 촛불이라고도 알려진 이 초신성은 천문학자들이 거리를 측정하여 우주의 팽창률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절대 밝기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측정값의 중요한 차이점은 소스의 수명에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초기 우주에서 유래합니다. 초신성은 최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차이점은 천문학자와 천체물리 학자가 허블 전압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러한 불일치는 우주 역사와 기본 물리 이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대한 정당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을 넘어서는 이국적인 형태의 암흑 에너지 또는 중력 변형의 존재를 포함하는 이론이 포함됩니다. 확장 가정이 잘못된 걸까요? 허블 상수 전체가 틀릴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표준 가정과 모순되는 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는 거대 은하단의 발견입니다. 엘 고르도는 우주시간표의 초기에 나타나며 너무 거대해서 우주론의 표준 모델과 전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관찰은 우주의 일부 측면이 우리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과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관찰하면 문제에 더 많은 차원이 추가됩니다. 은하단과 초은하단은 팽창에 대한 현재의 이해와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우주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특히 신비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주의 팽창은 일반적으로 은하계를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허블의 법칙은 그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질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우리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이는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팽창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균일한 팽창은 우주 어디에서나 증명되거나 관찰될 수 없습니다. 우주에는 지역적으로 확장을 가속화하거나 늦추는 다른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하 운동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중력 효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의 발견입니다. 예를 들어
나선형 은하의 외부 부분은 기존의 물리적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예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별과 가스 구름의 질량보다 더 빠르게 회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현상은 암흑 물질의 존재에 대한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신비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으며 둘 다의 존재가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유클리드에게 답이 있나요? 유클리드 임무는 유럽 우주국 ESA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마침내 우주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우주 망원경은 2023년 가을부터 가동돼 다시 한번 우주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우주에서 지금까지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스캔하여 거대한 하늘 지도로 컴파일합니다. 이 지도는 은하의 움직임과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고 암흑 물질의 미스터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의 이름을 딴 이 망원경은 명확하게 배열된 공간에 많은 별을 표시하고 가시 공간의 움직임과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은하의 움직임은 우주 팽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힐 뿐만 아니라 물질 에너지의 본질과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대한 긴급한 질문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매혹적인 연구 분야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공허 속에 살고 있을까요? 당신은 이것이 우리가 거대한 공허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우주론이 가장 큰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우리 부분이 평균보다 낮은 밀도, 즉 우주의 팽창 속도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우주 공극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다른 부분은 밀도가 더 높을 수 있으며 은하계는 그곳에서 상당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가설은 허블 상수와 은하의 움직임과 관련된 일부 불일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대한 공허 속에 살고 있다는 이론은 이러한 긴장에 대한 가능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물질의 국지적 밀도가 자연스럽게 팽창률 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한 공허의 중력은 우주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다르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더 밀도가 높은 주변 지역의 중력 인력으로 인해 공극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국지적 팽창 속도의 명백한 가속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은하계를 직접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국지적 공극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공허는 완전히 비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밀도는 우주 평균보다 약 20% 낮고 반경은 약 10억 광년에 이릅니다. 이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해 수정된 뉴턴 동력학, 즉 몽드가 사용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몽드는 암흑 물질에 대한 대안 이론으로 원래 은하의 회전 속도의 이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은하단과 같은 몽드 우주 구조에서는 더 빠르게 성장하고 지역 확장 속도도 다양합니다. 은하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찰, 특히 주어진 구체에서 물질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소위 벌크 흐름입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10억 광년 규모의 벌크 흐름이 표준 모델에서 예상한 것보다 4배 빠르며 고려 중인 지역의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표준 모델의 예측과 대조되며 결과적으로 우리 은하도 위치하는 국지적 거시 공동의 가정을 뒷받침합니다. 공허함은 지구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우리 은하계와 지구상의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십니까? 우선 우리 주변의 그러한 공허의 존재는 우리 은하와 그 이웃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허로 가득 찬 우주에서 중력과 은하 운동의 역학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이해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가설은 우리 은하와 모든 이웃 은하가 우주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는 다른 일종의 우주 거품 속에 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공극은 우리 은하계의 발전과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다른 은하와의 충돌 및 상호작용이 덜 빈번할 수 있으며 이는 물론 은하수의 장기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별 형성, 가스와 암흑 물질의 분포, 은하수 내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허는 확실히 지구상의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에게 이러한 가능성의 발견은 큰 일이며 학교와 교과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가 우주의 밀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다면 공허 속에 생명체가 있다는 가정은 또 다른 측면에서 흥미롭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조건이 이곳의 다른 지역과 우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인구가 매우 희박한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생명체를 찾을 수 없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지역의 조건은 다르며 태양계 내에 사람이 거주하는 여러 행성이 있거나 인구가 밀집된 전체 항성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흥미롭고 우리가 생명을 찾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지적 공극에 대한 가설은 우주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률이 그러한 공극에 의해 국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우주의 미래가 우리가 이전에 가정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확장이 어느 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끝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에서 우주는 더 이상 팽창할 수 없기 때문에 얼거나 고무줄처럼 갑자기 다시 수축합니다. 확장 속도가 다른 지역이 있는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역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서로 균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한 단일한 출발점이 없었을 가능성도 물론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출발점이 있었을 수 있다거나 우주가 영원한 소용돌이처럼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스스로를 공급받는다고 말하는 심각한 이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주는 무한히 팽창하고 있으나 우주의 미세먼지인 우리들은 그 끝에서 팽창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